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TRM 랩스의 2025년 보고서를 가지고 암호화폐 세계 지도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5년 현재 과연 어떤 나라들이 이 글로벌 암호화폐 레이스를 이끌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는 순위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들입니다. 놀랍게도 인도가 3년 연속으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그 뒤를 미국이 바짝 쫓고 파키스탄, 필리핀, 브라질이 이름을 올렸네요. 이 순위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진짜 흥미롭거든요. 한번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세계 최대 시장, 미국의 화려한 컴백입니다. 한동안 좀 주춤하는 것 같았던 미국이 어떻게 다시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무려 50% 증가. 2025년 들어서 단 7개월 만에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나 늘어서 1조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 절대 아니에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명확한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2025년 초에 비트코인 ETF가 시장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확 끌어올렸고요. 실제로 선거 끝나고 관련 웹사이트 방문자 수가 30%나 뛰었으니까요. 여기에 방점을 찍은 게 바로 미국 최초의 포괄적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안 통과입니다.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성장의 날개를 달아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 말 한마디가 미국의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정치적인 의지가 시장의 판도를 얼마나 강력하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미국처럼 정부가 밀어주고 제도가 이끄는 이런 성장이 암호화폐가 퍼져나가는 유일한 길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계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완전히 다른 이 두 가지 상반된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한쪽은 정책이 이끌고 다른 쪽은 순수한 필요가 이끄는 경우입니다. 이걸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남아시아는 파키스탄이 암호화폐 위원회를 만드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과 새로운 기회가 성장을 이끌면서 전년 대비 80%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북아프리카는 정반대예요. 정부는 오히려 금지하고 있는데도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가 아래로부터의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집트나 모로코 같은 나라들은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했는데도 전 세계 채택 순위에서는 아주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필요가 정부의 공식적인 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디서 암호화폐가 크고 있나를 봤다면 이제부턴 뭐가 이렇게 판을 키우고 있는지 그 성장의 엔진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네, 그 중심에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혹시 스테이블 코인이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인데요. 가격이 미국 달러 같은 자산에 딱 고정돼 있어서 다른 코인들처럼 가격이 막 오르내리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이 차트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죠. 2025년에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 일어난 모든 거래, 이걸 우리가 온체인 거래라고 부르는데요. 이 거래량의 무려 30%를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이젠 뭐 암호화폐 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성장세는 더 놀랍습니다. 2025년에만 거래량이 4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작년보다 83%나 증가했어요. 이건 그냥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는 폭발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스테이블 코인 사용의 99%는 당연히 합법적이지만
그 나머지 1%의 불법 활동 양상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정부의 제재를 피하려고 스테이블 코인을 쓰던 움직임이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60%나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재 대상자들이 이거 쓰다간 걸리겠다 싶어서 사용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갈취나 협박 같은 범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무려 380%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범죄자들이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추적이 어렵고 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범죄자들도 단속을 피해서 계속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여러 흐름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소수만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주류 금융 속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암호화폐가 주류가 되는 길은 딱 정해진 하나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처럼 제도가 이끌어주기도 하고 북아프리카처럼 사람들의 필요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기술 자체가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하는 여러 갈래의 길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암호화폐 채택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이유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서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세계와 기존 금융 세계를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암호화폐가 점점 더 우리 삶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 깊숙이 들어오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혁신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에 따르는 위험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다음 과제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